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함께 짚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 이어갈 텐데 지금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상담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되고요. 유튜브 채널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유튜브 접속주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실시간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잠시 짚어봅니다. 지수가 2020선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하락 전환 가능성도 역시 있습니다. 지금 상승폭이 거의 다 반납이 된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017 오늘 장중 저점인데 2020 깨고 또 내려가려는 그래프 모양상은 추세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수급 보시면 개인 매도고요. 외국인 매도고 기관만 삽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기관이 174억 원 사는 가운데 연기금과 금융투자에서 주로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은 625선을 계속 유지를 하는데 코스닥이 이렇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오늘 또다시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갑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가 급등을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하면 지수는 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파란불이 훨씬 많은 것과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비슷합니다. 627부터 622까지 빠진 뒤에 다시금 626까지 회복을 했고요. 현재 포인트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지금 지수 대비해서 훨씬 아웃퍼폼이 좋기 때문에 지수가 밀려 내려갈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사고요. 개인이 삽니다. 그리고 기관이 파는데 기관은 전 주체가 매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 환율은 큰 폭의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보합권까지 다시 내려오면서 1196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시 35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이 시각 특징주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LG전자를 시작으로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연이어 할 전망인데요. 이에 앞서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이슈 종목으로 올라왔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LG화학, 넷마블, 헬릭스미스, 아난티, 마지막으로 나노엔텍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헬릭스미스부터 만나봅니다. 헬릭스미스가 엔젠시스 임상 3일 비상 자체 결과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최고가인 9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개장 직후 가격 제한폭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헬릭스미스는 이번에 실시한 임상에서 12개월 안정성과 유효성 지표 모두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헬릭스미스는 지난달 23일 큰 기대를 모았던 임상 3상이 사실상 실패했죠. 약물군과 위약군이 뒤섞여서 결과를 도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오늘 헬릭스미스의 자체 임상 성공 소식에 바이오주 전체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엔젠시스의 생산 과정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연제약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종목은 나노바이오 전문 기업인 나노엔텍입니다. 카티 계열 신약 임상에서 혈액암 완치 사례가 나오면서 부각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날 대비 18% 상승한 5,1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였다가 오전 11시를 조금 지나면서 최고가인 5,49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카티 치료제는 체내 면역세포인 T세포에 암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하는 유전자를 도입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맞춤형 항암제입니다.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의 카티 치료제 킴리아가 임상 일상에서 혈액암 완치를 이끌어냈는데요. 나노엔텍은 T세포 치료제의 연구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품질 관리용 자동세포 개수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엔 섹터를 바꿔봅니다. 대북 관련주로 꼽히는 아난티가 세 번째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난티는 현재 전날 대비 15.27% 하락한 11,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꾸준히 하락세입니다. 최저가는 11,500원입니다. 앞서 북한과 미국이 지난 5일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관련 실무 협상을 열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측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과 같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강경한 태도로 변모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협상 결렬로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시장에서 최근 한 달간 조금씩 올라왔던 대북 관련주들 오늘 다시 급락세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3분기 실적 부진 예상되면서 3거래일째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오늘은 전날 대비 3.04% 하락한 28만 7천 원에 가격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개장 직후에는 잠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세 하락세로 전환한 후에는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저가는 28만 7천 원입니다. 폴란드 수율 문제로 중대형 배터리의 실적 기여도가 낮은 가운데 이 화학 본업의 장기 침체 국면도 현실화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공격적인 신증설 추세까지 고려한다면 주가 회복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한편 최근까지 ESS 화재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LG화학이 특정 시기에 생산한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화재는 전체 ESS 화재 중에 54%를 차지하는데요. 정부가 LG화학에 ESS 화재 관련 배터리 교체를 비공식 요청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실적 개선 전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전날 대비 3.66% 오른 9만 600원에 가격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에 최고가 94,90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넷마블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대비해서 개선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4분기에 블레인드 앤 소울 레볼루션의 일본 출시, 킹오파 올스타의 글로벌 출시, 세븐나이츠2와 A3 스틸 얼라이브의 출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향후 실적의 확실한 턴어라운드와 신작 라인업의 흥행 성과가 앞으로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마감 전략 바로 이어갑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변동성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인데 상황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시장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시작되는 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고위급 협상 전에 시장이 좀 숨죽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네이버 종목들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큰 변동성은 보이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떤 추세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고위급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상승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어떤 이 스몰들이라는 부분의 타결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안 됐을 때는 시장에 대한 어떤 급락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좀 어떤 적극적 매매보다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와 불확실성을 공존하고 있는 이번 한 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내일이나 내일모레도 지속될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경력주들의 하락세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무협상 결렬 소식에 경력주에 대한 동반 하락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한창 현대일렉에서 좋은 사람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는 거 본다고 한다면 뭐 이런 부분이 내년까지 이어질지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도 뭐 헬릭스미스, HLB 같은 신라젠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주고 있는데 뭐 제약바이오 업종 요새 뭐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또 언제까지 갈지. 하지만 여기서 뭐 적극적인 매수 전략보다도 좀 지켜봐야 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뭐 바이오 종목도 많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좀 안정적인 좀 대형주에 지금 집중해야 될 시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삼성전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삼성전기 뭐 MLCC에 대한 재고 부담 완화로 어떤 내년 1분기부터 MLCC 업황 기대와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20년 같은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5G 스마트폰 그리고 이 폴더블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하이엔드 부품 공급이 증가되면서 올해를 바닥으로 실적이 개선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3분기 실적은 한 1,600억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3분기보다도 4분기 때 어떤 그 트래픽 카메라 공급 증가나 해외 거래선 쪽에서의 PCB 증가가 실적을 어떤 자극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매수가 10만 8천 원,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9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IR맨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언맨 박철순입니다. 자, 먼저 오늘 또 한 기업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기업 소개에 앞서서 증시 상황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10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개별적인 기업들의 종목 편차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있다면요. 포트폴리오 내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철저하게 미리 정리를 해놓으시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요. 지금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노바렉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200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18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자, 건강기능식품 전문 생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OEM과 ODM을 모두 다 아울러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임직원 수는 260명 내외에 어느 정도 건실한 중견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강점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건강기능식품 시장 성장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글로벌 의약품 성장률이 약 4.7%라고 통계상 나와 있는데요. 자, 건강기능식품은 오히려 의약품보다 성장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무려 7.4% 정도를, 3% 정도를 기록을 했죠. 자, 의약품 대비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더욱더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의약품 대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중저가의 상품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유통 채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의약품 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약국에서만 한정돼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은 드럭스토어라든지 또는 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품들입니다. 따라서 시장 성장이 훨씬 더 의약품보다는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강점을 또 볼 텐데요. 자, 건강기능식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DM과 OEM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최다 35건의 개별인정 원료를 등록한 기업인데요. 자, 개별인정 원료라는 것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인증을 받은 업체들만 그 원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는 원료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연평균 350여 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TJ, 그리고 대상이나 중해제약을 비롯해서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있죠. 아메이라든지 GNC와 같은 우리가 많이 접해봤던 이런 제품들도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대형 기업과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노바렉스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강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프라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자, 지금 업계 최초로 식품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받은 회사고요. 모든 형태의 제형이라든지 포장 용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사무소를 비롯해서 오창 1, 2, 3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연내에 작업이 들어가서 내년에 완공 예정인 5송 공장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5송 공장이 완공이 됐을 때요, 실적이 약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캐파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5송 공장 같은 경우는요, 자동화 시설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공정이 한 공장, 그리고 한 라인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 마진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거기다가 지금 새로 완공되게 된 이 5송 공장 같은 경우는요, 지리적인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약간 허브 위치에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통에서도 상당히 장점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또 강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이프라인 강화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자체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도 진행하고 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기업이, A란 기업이 R&D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면요,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노바렉스는 공격적으로 R&D 투자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실적은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투자를 열심히 하면서 실적까지 뽑아내는 것이 노바렉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개별 인정 등록도 한 35건 정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국내 특허도 한 18건, 해외 특허 7건, 그리고 미국 NDI 고시도 2건 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NDI는 해외에서 인정받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꾸준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실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점도 살펴볼 텐데요. 자,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 시장에서도 점유율 확대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북미라든지 호주, 그리고 중국, 그리고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시장에도 이미 진출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블랙모어서 같은 대형 기업과 독점 위탁 제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북미는 우리가 많이 익숙한 기업들이죠. GNC나 아메이, 그리고 나우와 메나테크와 같은 역시나 글로벌 대형 건강기능식품 기업과 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화권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대만의 TCI와 같은 대기업과 역시나 수주를 한 계약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중화권 같은 경우는 드럭스토어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드럭스토어에 만약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입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일반 소비자들과의 접점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중화권에서도 앞으로 실적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 하반기부터 이제 메나테크라든지 유니시티와 같은 기업들과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자, 지금 노바렉스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분기별로도 상당히 좋지만요, 연도별로도 꾸준하게 실적이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2017년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성장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자, 분기별로도 올해 1분기보다 2분기 때 실적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3분기도 2분기보다 조금 더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대비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매력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연도별로도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별로도 성장하고 있는데 가장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3분기, 지금 시점의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실적이 3분기보다 좋지 않았던
상반기에 주가는 고점을 찍었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은 좋지만 주가는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이 되고요. 실적도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급들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자, 거기다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노바렉스의 최근 수급을 좀 살펴보면요. 기관들은 뭐 꾸준하게 관심이 좀 있는 상태고요.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수급이 많이 붙은 상태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사실 주가가 좀 올랐을 때 상반기 때 많이 베팅을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조금 팔고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장기 매수 포지션이 또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낮은 기업들, 당연히 기관과 외국인과 같은 주요 수급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 장기 포지션을 잡을 땐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조금 외국인들과 매매를 좀 짧게 하는 패턴이 있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포지션을 한번 잡으면 장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이번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꾸준한 주가 상승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PPT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노바렉스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노바렉스는요, R&D 역량과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도 좋지만 생산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자, 거기다가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 부동의 1위인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화권이나 호주, 미국 등등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내수주가 아닙니다. 수출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실적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실적 대비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서 시황은 잠깐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만한 주요 이슈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별적인 종목에 편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은 시장 내에서 지금 관심이 가장 필요한 종목이 노바렉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노바렉스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기업들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실적 시즌은요, 실적이 바탕이 되는 안정적인 종목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공시 상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오늘 넷마블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넷마블 주가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넷마블 이제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현재 4.46% 정도 급등을 하면서 전일 있었던 낙폭을 많이 만회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역시나 실적 시즌은요, 실적에 따라서 개별적인 종목들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넷마블을 여러분들이 사례로 보시더라도 역시 실적이 바탕이 되는 기업들은 지금 정답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호실적을 발표했던 넷마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넷마블의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오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큰 폭의 의미 있는 실적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금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단기간에 좀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860억 원대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준의 2배 이상 실적을 뽑아낸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을 받아서 주가도 좀 많이 낮아져 있는 넷마블 이제 한번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신전자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상신전자가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현재 6.5% 정도 급등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상신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줬습니다. 우리가 흔히 증자를 보면요,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유상증자는요, 신주를 발행해서 이것을 팔아서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무상증자는요, 실제로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제공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자금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끌어당겨서 무상증자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말은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요, 자본이 그리고 자금이 재무 상태가 조금 안정적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무상증자를 상당히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재무적인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요. 자, 무상증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권리락 전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활성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인 경우 상당히 호재로 적용하고 단기간만 아니라 장기간 정도 일단 권리락 이전까지는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다는 점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시전자 앞으로 좀 더 주가 추이를 권리락 이전까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공시를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보시다가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당연히 우리가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실적만 좀 받침이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공시만 보더라도요, 실적 공시든 아니면 계약 공시든 또는 방금 말씀드렸던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등등등 다양한 공시들이 나오는데요. 이 공시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종목 선별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상담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3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시장 상황 간략하게 먼저 좀 잠깐 짚을까요? 네, 시장 상황 일단은 지속적인 조정력 기미가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강세로 인해서 코스닥은 조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는 다시 또 2020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살짝 내비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수급을 좀 보면은 상당히 중립적 상황입니다. 지금 뭐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알 수가 없는 중립격 배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까지도 조금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관점이고, 본격적인 방향성은 10월 10날 미중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날 것 같고, 조만간 파월 연준 의장의 또 연설을 통해서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지 아니면은 지속적인 현재 기조로 갈지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 기대를 또 우리 증시에 또 불어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10일 날 미중 무역 협상에 따른 결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시장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시장 리스크는 신경을 쓰되 만약에 제가 말한 두 가지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나오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취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이 나올 경우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리스크를 신경 쓰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시 리스크를 신경 쓰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준비하는 도중에라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내가 취하고 있는 포지션 그대로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만약에 부정적인 흐름이 나오면 내가 이미 이제 시장 리스크를 어느 정도 신경을 써놨기 때문에 그대로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조정장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좀 대응 방향성에 대해서 살짝 짚어주셨는데 종목 들어보면서 하나하나 더 가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갈까요? 네, 오디텍부터 또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디텍 최근에 시장 하락력이 나오면서 많이 밀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만간 추가 매수의 기회가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디텍 같은 경우 반도체 회사이죠.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제조 공정을 바탕으로 이런 칩과 센서 모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실적 괜찮습니다. 흑자 잘 내고 있고 부채가 상당히 적은 회사고요. 순자산 가치가 1,171억짜리 회사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많이 밀려서 557억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충분히 빠졌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기조는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제 처음에 한 5,000원대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4,700원대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는 4,450원대에 할 겁니다. 4,450원. 그래서 이 4,450원대에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형성시킨다면 그 평단이 대략 4,800원 이하로 대략 한 4,700원 가까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4,450원 맞고 반등 나오는 그 파동에 우리는 충분히 평균 단가를 형성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관망의 자세로 미리 잡으신 분들은 관망의 자세를 취하시고 아직 없으신 분들은 4,720원에 1차 매수 살짝 하고 내려오면 4,450원에 2차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고요. 그리고 아니면 기다렸다가 4,450원에 추가 매수할 때 같이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4,700원이 깨지지 않고 이대로 반등력이 나오면 그대로 그냥 추가 매수 없이 홀딩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깨고 내려올 경우에는 4,450원에 추가 매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빠르게 평단에 또 이게 자금을 다시 회수하고 평단 조율을 하고 더 낮은 가격을 또 잡아서 평단을 더 끌어내릴 수 있는 포지션이 취해지기 때문에 꼭 4,450원에 추가 매수를 하면서 조금 길게 한번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롯데쇼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 제가 지속적으로 16만 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다시금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 가격대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조만간 롯데리치가 이번에 상장 청약일 공모 청약을 이제 시행을 하죠. 예, 그게 이제 11일입니다. 11일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롯데쇼핑이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한 번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일단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 상태로 시세가 만약에 잘 들고 일어나 준다면 대략 14만 7천 원 정도권까지는 반등력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 매수하셔서 일단은 14만 7천 원권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그리고 할인점, 영화관, 아울렛 등 다양한 사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국내 유통회사 중 가장 큰 회사죠. 백화점 29개, 해외 6개점, 그리고 아울렛 22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 합쳐서 대략 한 59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내려왔습니다. 물론 실적은 작년엔 되게 안 좋았죠. 중국발 악재 때문에. 하지만 2019년에 다시 또 그 실적이 일정 부분 회복이 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발 악재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실적에 중국발 악재처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 지배자본 총계가 11조 7천억인데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으로 진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 정도 추가 매수를 해주고 롯데리츠 수혜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때 평단에서 자금을 다시 좀 일정 부분 회수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조 시푸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시푸드도 제가 거의 뭐 2달 가까이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는 회사죠. 맨 처음에 5,700원대 언급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다시 5,150원 정도의 추가 매수 언급을 한 번 더 드렸고, 그래서 다시 이게 6,200원대까지 수익권으로 올라갔었죠. 근데 아직까지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아 가실 분들은 다시금 현재 가격 있죠. 지금 5,400원대 이하로 모아 가셔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1차 매수를 하시고 2차 매수 5,150원에 내려오면 한 번 더 추가 매수 해줘서 평단을 형성시켜서 조금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 사조 그룹주들 중에 일단은 실적 성장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당장 뭐 이슈가 당장 불어닥치면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지언정 나중에는 충분히 그 어떤 이슈라도 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순자산 가치 2,244억짜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935억이고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시푸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시면서 5,400원 이하로, 그리고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시고 일단 매수를 하시고 5,150원에 한 번 더 추가 매수하셔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시푸드까지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속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고요. LG전자가 포문을 기분 좋게 열어줍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7,811억 원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4.3% 상승했는데 이 매출액이 지금 역대
두 번째입니다. 3분기 매출 중에 상사 이래 지금 두 번째 매출이 나왔고 뭐 어마어마한 지금 15조 6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고 LG전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뭐 가전에서는 LG전자가 판매가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LG전자가 지금 주가도 굉장히 잘 갑니다. 4.5%의 지금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발표되는 순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급등세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하나하나 또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링네트 단기 접근했는데 어땠습니까? 자, 안철수 전 의원이 일단 정치에서 선을 긋는 바람에 일단은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겠다. 네, 하락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이 된 상황이고요. 링네트 일단 우리가 처음에 건드렸을 때보다는 좀 수익이 살짝 나 있다가 오늘 좀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자동 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대로 매도를 하셔도 되는데 매도를 안 하실 분들은 추가 매수를 조금 저 밑에 자리에서 크게 열어두고 버티셔야 돼요. 대략 3,830원짜리까지 열어두고 버텨가는 전략으로 가시면은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진짜 만약에 3,800원대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추가 매수가 되면서 최소한 4,260원짜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파동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실 분들은 처리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실 분들은 손절하고 다른 종목 공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안철수 전 의원 지금 미국행을 떠났고요. 유승민 지금 전 대표가 진짜 미국 가서라도 꼭 인사를 드리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에 이런 지형 변화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롯데쇼핑을 이번에 단기 공략주로 언급을 드리고 또 바닥권이잖아요. 그죠? 제가 일단은 지금 저번에 12만 원 터치했던 가격권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면서 지금 양봉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제 롯데리츠 공모청약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11일 날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 이제 롯데쇼핑에 상당한 현금성 자산이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수혜주로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상당히 또 저평가권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12만 6천 원권 이하로 우리가 모아간다면 충분히 단기적인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는 흐름을 충분히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쇼핑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안정적으로 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징주 살펴봐야 되는데 많을 것 같아요. 특징주가 오늘 하나 일단 꼽아주시겠어요? 오늘 특징은 제약바이오죠. 오늘만이 아니긴 한데 네. 와, 오늘 무섭게 가더라고요. 특히 강하죠. 예. 전반적으로 특히 헬릭스미스가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헬릭스미스가 상한가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다상승력이 나오고 또 신라젠도 동반으로 좀 급등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헬릭스미스가 일단은 자체적으로 일단 임상시험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공시를 내비쳤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약바이오 쪽 섹터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오자 자체 발표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앞서 발표한 HLB 같은 경우도 일단 자체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또 자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발표하면서 또 긍정적인 결과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상 3상 쪽에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자체적인 긍정적인 발표를 하면서 주가를 조금 일정 부분 좀 부양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 일단 파동적으로 보면은 오늘 일단 상한가를 들어갔으니까 일정 부분 반등력이 더 나올 것 같아요. 내일 정도 만약에 이제 97,800원짜리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기본적인 되돌림이 11만 8천 원.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13만 4천 원 정도까지 반등력 바라보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헬릭스미스. 그럼 헬릭스미스 말고도 사실 신라젠도 그렇고 지금 HLB도 그렇고 메지온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검색 순위 상위를 찾아보니까 전부 다예요, 정말.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 걸쳐 있고 이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종목 다 가는데 묻지마 상승력입니다. 묻지마 상승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개인들은 좀 타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지금 며칠 네. 안 됐으니까 어떤 방식이 지금 가장 맞아요, 이럴 때는?
이럴 때는 그냥 보내줘야죠. 저는 쫓아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쫓아 들어가서 긍정적으로 뭐 30-40% 수익을 낸다 치면은 긍정적이겠죠. 근데 만약에 안 가서 물렸을 경우 그때는 답이 안 또 나와요. 그쵸. 상당히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잘 대응하시고 즐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없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하셔갖고 평단을 이쁘게 만들어서 기다리는 전략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돈을 지키고 또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굳이 무리하게 지금 상황에서 쫓아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다른 안정적인 종목들로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을 이제 슬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29번님께서 다날 3,575원에 비중 20% 담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날은 어떻게 할까요? 네, 다날은 일단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죠. 일단 예. 휴대폰 결제 사업 부분에서 상당히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디지털 콘텐츠 사업도 하고 있고 온라인 게임 사업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뭐 이제 휴대폰 결제 사업에서 커머스 사업에서 상당히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날이 좀 급등력이 나온 이후로 다시 또 자산 가치 대비 시장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다른 커머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이 최근에 좀 있었어요. 근데 다날은 상대적으로 그런 기업들에 비해 조금 시장에 부각을 받은 격입니다. 받은 격에서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3,575원이 매수가인데 지금 현재 3,100원이네요. 상당히 이제 손실권으로 들어간 상황인데 원래 기술적으로 다날을 저 가격에 누렸다면 여기 4,470원짜리가 무너지는 이 음봉 이후로 살짝 반등력 나올 때 그냥 손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무너지는 것 자체가 추가적으로 내려간다는 신호를 일단 파동적으로 준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기술적으로 재접근을 해도 되는 건데 지금은 지금 상당히 물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파동력을 이용해서 평단에 빠져나오는 전략. 근데 지금 내려가는 흐름을 보니 지금 걸릴 수 있는 안정적으로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가 2,910원짜리하고 걸렸을 경우 여기까지 내려왔을 경우 그리고 2,680원짜리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찍고 일정 부분 반등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들이에요. 근데 일단은 추가 매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2,910원에서 지지받고 종가나 시초가로 이탈되지 않고 반등력이 나와주면 그 반등력을 3,250원까지 바라보면서 평단에 빠져나오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일단 구축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2,910원짜리에서 들어갔는데 이 자리가 무너져요? 그럼 추가 매수한 자금은 빠르게 회수하고 2,680원짜리에서 다시 노리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추가 매수 자리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또 기술적으로 잘 접근해서 반등력이 나오면 평단의 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고 나는 그런 거 난 못하겠다. 난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손절 라인을 3,080원짜리를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3,080원. 3,08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고 반등력이 나오는 선에서만 버텨보시고 이탈되면 과감하게 손절하고 기술적으로 재접근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날 듣고 왔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갑니다. 6773번님께서 MS 오토텍 6,040원에 비중 굉장히 높아요. 80%. 거의 뭐 전액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해도 무방한데 어떻습니까? 자,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좀 부각을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에 비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주요 이슈는 테슬라의 지금 차체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시장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테슬라 중국 공장 수혜주로 거론이 됐었죠. 상하이 공장에 이제 모델 3 그리고 핫스태핑 부품을 현재 전량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차기 모델 Y향 모델에도 차체 부품을 지금 납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지금 언급이 나오면서 이 MS 오토텍이 현재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순자산 가치가 1,962억짜리 회사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자기 자산 가치만큼 올라섰어요. 차체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 중에 자본 총계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을 형성되게끔 올라온 기업은 이 MS 오토텍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다른 차체 부품 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에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MS 오토텍 매수가가 6,040원 이미 좀 물려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저항이 5,870원짜리인데, 자, 이 자리가 돌파가 나와줘야 지금 6,160원 정도까지 조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내일 시장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내일 시장 흐름에서 5,870원을 돌파해주면 자, 6,160원 정도의 비중을 크게 축소하는 것을 제시해 드리고, 크게 축소했는데 만약에 얻어맞고 밀리면은 기술적으로 다시 재접근을 하는 거죠. 기술적으로 어디서 다시 잡냐면, 자, 이 자리 5,240원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다시 잡습니다. 밀리면. 그러니까 비중을 크게 축소해야 여기서 다시 잡으면서 평단을 끌어내리면서 안정적인 심리적 마음을 갖겠죠. 그죠? 그리고 6,160원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은 그 비중 축소한 물량만 끌고 그냥 홀딩하면서 6,500원 자리도 노리고 다시 7,100원 자리도 노려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의 전략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 오토텍 가격적인 기술적인 전략들도 짚어주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5961번님의 푸드나무 2만 원에 비중 1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푸드나무 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좋아하는 간편식 식품 업체인데요. 일단은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역시 이제 인기 있는 회사다 보니까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순자산 가치가 497억이고 현재 시가총액은 1293억으로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식품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반등 시세가 기술적으로 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파동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일단은 큰 파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런 파동을 볼 수 있고, 지금 이 18,700원짜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이 18,700원짜리에서 올해 지금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 추세에 놓여져 있다 보니 다시 18,700원을 강력하게 이탈시키면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을 다시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8,700원을 기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푸드나무 매수가가 2만 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시세를 따라잡으면서 상당히 높게 잡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잡으려면 현재 요 추세에서 잡으려면 요 기준선 자리 17,500원 자리에서 잡던가 아니면 18,700원 자리에서 잡아야 되는데, 전혀 지금 중요 가격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그냥 무턱대고 따라잡으신 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18,700원 자리가 깨지면 차라리 버렸다가 밑에서 기술적으로 재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18,700원으로 잡아드리고, 자, 이 상태로 이탈되지 않고 상승력 나오면 21,600원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 포지션 잡아보시고, 생각보다 강하게 상승력이 나온다? 그러면 24,000원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푸드나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정유주입니다. 9898번님이네요. SK이노베이션 17만 3천 원에 이번에도 비중이 좀 높네요. 60%. 최근에 접전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은?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유 섹터다 보니까 역시 이제 정제 마진율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주가가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좀 줄어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조금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정제 마진율이 조금 좋아졌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실적도 그닥 나쁘지 않게 현재 나타날 모습인데요. 일단은 SK이노베이션 현재 시장 위치상 봤을 때 주가가 이제 쉽사리 좀 강력하게 나아가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런 국면입니다. 이제 완전히 저평가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고평가 상태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라는 거죠. 순자산 가치가 18조이고 시가총액이 15조다 보니까 저평가긴 저평가인데 그렇다고 또 많이 저평가라고 볼 수도 없고 또 고평가도 볼 수 없는 애매한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마찬가지로 또 기술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좀 짧게 잡고 파동 국면을 봐야 되는데 지금 거의 뭐 이제 횡보 추세에 놓여져 있는 격이잖아요. 그죠? 파동이 거의 지금 뭐 5개월 정도 횡보 추세에 놓여져 있는데, 이 횡보 추세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가격 라인이 이 16만 원대인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가
SK는 17만 3천 원이죠. 그래서 요 16만 1,5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일단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16만 1,500원이 이탈되지 않고 만약에 반등력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17만 2천 원에서 단기 수익을 창출하고, 만약에 다시 밀리면 16만 4천 원짜리에서 다시 매수하면서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일단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17만 2천 원짜리에서 올라갔는데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윗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럼 파동을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윗자리까지 가면 대략 18만 원 정도 자리까지 한 번 더 노려보는 그런 전략. 그래서 16만 1,500원 손절 라인 지키면서 이대로 반등력 나오면 17만 2천 원 정도 자리까지, 강력하게 돌파가 나오면 18만 원 정도까지 조금 더 바라보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계별로 주가의 흐름 얼마나 강하게 돌파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8049번님의 YBM넷 4,350원의 비중은 35%. 이분은 손절가를 여쭤봤어요. 어떻게 잡아야 될지. 네. 이 YBM넷 같은 경우도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최근에 특히 이제 입시제도에 대한 어떤 논란이 나오면서, 그죠? 조국 지금 법무부 장관 문제로 이제 입시 논란이 나오면서 좀 상승력이 좀 나왔던 케이스죠. 근데 이미 좀 시장에 이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손절 라인을 만약에 잡아드린다, 그럼 저는 한 3,620원짜리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단 구름대 상단 자리고, 그리고 현재 상승폭의 역으로 61.8%짜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고 반등력이 나와주는 게 좋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3,62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고 반등력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반등력으로 보는 자리가 4,230원짜리예요. 근데 지금 매수가가 4,350원 자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3,620원, 30원짜리에서 기술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서 그게 이탈되지 않고 반등력이 나오면 4,200원 정도 부근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일단 제시해드리고, 만약에 3,620원짜리에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이탈이 돼? 그러면 3,600원 정도 부근에서 종가나 시초가 이탈된 거 확인하고 빠르게 빠져나오고, 차라리 전량 다 빠져나오고 기술적으로 3,230원짜리에서 재공략해서 짧게라도 3,600원 정도까지 복수하는 전략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 텐데요. 이번 종목 DI고요. 6617번님의 종목입니다. 4,995원에 비중 20%. 일단 5,000원에서 딱 5원 모자라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실적이 계속 적자 기조가 나타나고 있죠. 예. 반도체 검사 장비를 이제 주로 이제 매출로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이고, 주 매출로. 그리고 현재 적자다 보니까 자기 자산 가치가 1,300억인데 시가총액이 964억이다 보니 자산 가치 대비는 저평가예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아서 쉽사리 여기서 이제 반등으로 나아가기가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분기 실적이 흑자로만 전환이 된다면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만약에 적자가 유지가 된다면 쉽사리 반등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국면이다. 그래서 4,995원이 지금 매수가인데 이미 엄청나게 지금 손실권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굳이 손절을 하고 빠져나오기에는 조금 이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장기적 관점을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 관점. 지금 1,315억짜리가 시가총액이 964억이다 보니 이게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다 보면 이제 바닥권이 이제 거의 형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바닥권으로 내려왔을 경우 파동이 조금 안 잡히네요. 그러면 확장 파동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바닥권으로 내려오면 2,300원 정도 부근까지는 만약에 시장의 하락력과 맞물려 내려왔을 때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크게 손실이 났으니까 차라리 자금을 좀 더 확보해서 2,300원 정도의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안 내려오면 그냥 그 상태로 홀딩해서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혹여라도 내려오면 2,300원에 추가 매수해서 조금 길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I 듣고 왔고요. 이제 이쯤에서 보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와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2020선은 그래도 좀 지켜주네요. 2022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보시는 바처럼 2017까지 장 초반에 한번 쭉 밀린 뒤에 계속해서 2020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2020 살짝 3시 이전에 무너지는가 했는데 다시금 올라오면서 2022까지 다시 터치를 합니다. 수급 주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보시면 기관만 삽니다. 580억 원. 기관의 순매수는 연기금,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집중이 되고 있었는데 투신 쪽도 지금 4억 원 매수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크진 않지만 투신도 지금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이 299억 원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 469억 원 순매도 나오고 있고 오늘은 현선물 시장 모두 매도입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48,000원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8만 원은 그래도 회복을 합니다. LG전자가 워낙에 호실적이 발표가 돼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가 지난주에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네이버 역시 16만 원 터치한 뒤에 15만 원대 초반까지 급격하게 밀려 내려왔는데 다시금 우상향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예, 현대모비스 올라가고요. 셀트리온 3%대, 삼성바이오로직스 1%대 각각 올라갑니다. 제약바이오 코스피에서도 괜찮은데 코스닥 잠시 뒤에 보시면 놀라울 정도의 상승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 28만 8,500원에 거래가 되는데 28만 6,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또 52주 신저가고 LG생건 역시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627입니다. 일단 장중 고점 부근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보시다시피 장중 고점입니다. 622 저점 찍고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만 삽니다. 633억 원. 개인 팔고 기관 팔고 있습니다. 개인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에 빠질 때마다 좀 사던 개인들이 탈출하는 개인들, 수익 실현하는 개인들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기관은 전 주체가 지금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소 코스닥 오늘은 투자 주체가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대, HLB가 무려 오늘만도 22,600원의 상승입니다. 저점 대비 5배 넘게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CJENM, KMW, 펄어비스 모두 빠지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확인해 봅니다. 헬릭스미스가 어느새 7위까지 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상한가입니다. 호재성 기사로 바로 상한가 직행했고요. 메디톡스도 오늘 5% 가까운 급등, 슈젤도 상승 흐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렇다 할 호재 없이 지금 주가가 조금씩 내려오면서 어느새 66,0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SK머티리얼즈 역시 2.79%의 하락 추세입니다. 네, 월요일 시장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분석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질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난밤에 미국장 훈풍을 얻고 사실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 좀 반등을 줄 거로 기대를 했는데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1% 가까운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고요. 반면에 코스피 시장은 지금 2100 터치한 이후에 시장이 좀 밀리는 기조에서 기간의 매수가 확연히 약해지면서 특히 연기금 쪽의 매수가 약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매도는 좀 줄었지만 기간의 매수세가 좀 약해지면서 강보합권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이 어느 정도 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폭의 등락이 나오기보다는 조그만 매물에 의해서 박스권에서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텀 분석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르긴 올랐습니다. 섹터들 변화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모멘텀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상승 모멘텀은 역시 지난번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예상을 뒤엎고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조업 지표와 서비스업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고용 지표까지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 미국 장이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미국의 실업률이 3.5% 50년 내 최저 수치로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안도 랠리가 좀 나왔습니다. 반면에 하락 모멘텀은 주말이었죠. 우리나라와 직접적 연관이 좀 큰데 북미 회담이 상당한 기대감을 좀 안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결렬되면서 사실 우리 시장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소멸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좀 약하게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섹터별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른 섹터, 내린 섹터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내린 섹터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경기와 좀 제조 경기와 관련된 부분의 섹터가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기계업종과 건설업종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조 효과를 얻고 반등 중에 낙폭이 좀 2% 이상으로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기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재반락하면서 바닥권에서 역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뭐 오늘은 누구도 말할 필요 없이 가장 강한 섹터는 의약 바이오 업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약 모멘텀을 좀 얻고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업종을 좀 이끌었는데요. 헬릭스미나 HLB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 시간 통해서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이 신약 모멘텀이 있는 업종은 상당히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데 지금 강하게 상승하는 헬릭스미스와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짧은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유효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종목을 조금 더 천천히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제 뭐 지수를 먼저 체크한 뒤에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끝났는지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그래도 올랐네요. 2021.73포인트, 0.05% 정말 소폭 올라갔고요. 코스닥의 상승폭이 괜찮았죠.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87% 올라가면서 627선까지 터치를 합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봅니다. 환율도 큰 변동이 없었는데 오히려 내렸습니다. 20전 내리면서 1196원 60전에 거래가 됩니다. 자, 이제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갈 텐데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제는 휠라코리아 물적 분할통의 지주회사 출범 소식입니다. 휠라코리아가 이제 뭐 지주회사 체제로 넘어간다라는 소식 얼마 전에 들었는데 주가 흐름은 당일은 별로 좋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오늘 주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반등권에서 7, 8월 이후에 개인이 가장 매수를 많이 한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5번째 탑5 안에 들어가는 종목인데 반면에 이제 그 기간 동안 수익률은 마이너스 20%대를 기록하면서 개인이 매수한 종목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지금 수익이 악화되어 있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휠라코리아가 상당히 좋은 레포트들을 계속해서 내보냈고 지난 주말 이후에는 물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회사를 설립한다라고 공시를 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전에 한때는 지주회사 설립만 해도 상한가에 들어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주회사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호재로 좀 받아들여졌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구조가 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물적 분할을 통한 상장이 휠라홀딩스가 새로이 상장이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상장 회사로서 유지가 되고 휠라코리아가 새로이 비상장 회사로서 좀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휠라가 이렇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는가라는 부분은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휠라코리아는 아시는 것처럼 휠라 브랜드 자체가 상당히 글로벌한 브랜드로 성장을 했고 최근에 북미와 중국 쪽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휠라코리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휠라코리아라는 부분이 글로벌한 휠라 전체를 마케팅과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수를 전담할 힐라 코리아를 설립을 하고 글로벌하게 마케팅과 전체적인 업무를 통괄할 수 있는 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는 좀 더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진입에 대한 효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좀 이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방향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최근에 이제 힐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좋은 레포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개인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주된 종목 중에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힐라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기조를 이어왔지만 북미에서 매출이 지금 좀 정체되고 있는 부분과 중국에서의 매출도 어느 정도 지금 성장이 무르익었다라는 관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라가 이렇게 고성장을 한 부분은 바로 실제적으로 유통 채널을 다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매출을 좀 끌어올리는 첫 번째 효자 역할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유통 채널을 다변화를 통한 모멘텀은 이미 상당히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번 큰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힐라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전체적으로 힐라 같은 경우에는 55%가 넘어가면서 상당히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점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지분율이 55%대에서 43%로 급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힐라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됐다라는 외국인들의 판단에 따른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힐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이 22.78배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업종 평균을 상회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 영역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전체적인 위치를 한번 보시면 기술적인 위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많이 우하향하고 있는데 바닥권에서의 등락을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이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주가는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답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위쪽에 보시면은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가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신다면 힐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물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회사 설립이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큰 호재가 맞고 분명히 회사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금은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힐라 코리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이 주가에 고평가가 해소될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힐라 코리아를 지금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이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힐라 코리아에 대한 지금 뭐 가치까지 하나하나 평가를 좀 해주시면서 향후 전략들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다 갔고요.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오늘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 상당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보여졌는데 장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위태위태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장의 등락을 좀 기대해서 펀더멘탈적인 투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기술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는 대웅제약의 자회사로서 최근에 이제 알려진 대로 신약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해서 항체 형성제와 관련된 신약이 지금 현재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로이반트라는 회사와 더불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지만 특히 바이오 신약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은 대형 제약사에서 삼상 이후 혹은 중소형 제약사라면 적어도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바로 이 한올 바이오 파마는 바로 이 로이반트라는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로이반트라는 회사가 이 항체 형성과 관련된 신약을 위해서 이뮤노반트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오로지 이 임상만을 위해서 설립한 회사인데 최근에 이 회사가 제약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는 신규 투자사를 인수 합병함으로써
되면서 전체적으로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 한 1,300억 이상을 지금 자금을 확보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글로벌 파트너인 로이반트에서 신약에 대한 임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진행될 부분이 상당히 신뢰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신다면은 지금 바로 한올 바이오파마가 우리가 신약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최근에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연기금의 매수세가 좀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의 지분이 7%대에서 8% 이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연기금도 바로 이러한 임상 효과를 좀 반영하면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의 신약 바이오 종목들이 개인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좀 주가가 유지된다면 이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다라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차별화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바닥을 형성하면서 이 바닥을 형성할 때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투매를 좀 받아내면서 바닥을 좀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1차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121선에서 눌림 조정을 받고 오늘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이 구간이 이제 1차 상승 눌림 이후에 2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12%대 좀 급등을 하면서 당일 이후에 조금 눌려지는 자리에서 분할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약에 관련된 임상 종목 중에서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오늘도 해주실 말씀이 있겠죠? 네, 계속해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런 종목들을 조금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다 혹은 기술적으로 가격적인 대응 부분까지 알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내일의 종목 330으로 들어오시면 미리 종목을 가격적인 부분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환 멘토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